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연구개발비 기본 점검 사항이고요. 지금 아마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 분량이 좀 많이 되잖아요. 한 뭐 70페이지, 80페이지 되다 보니까 이걸 뭐 제한된 오늘 시간 내에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사실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막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그냥 뭐 읽어드리는 거는 좀 제가 지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 좀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들, 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불인정 사례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그 사례는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요 두 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두 페이지가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상시 점검이나 이제 최종 정산 하다 보면은 뭐 미흡사항이라든지 불인정 사항은 이 두 페이지에서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요 페이지에서는 그 한도 또 비율 이제 이런 거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다만 여러분들이 한도나 비율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아마 그 정리가 안 돼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런 것들 준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엑셀로 별도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뭐 그냥 곱하기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페이지 여기 기본 점검이라고는 돼 있지만 조금 내용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조금 지금 식사하시고 좀 피곤하실 수 있지만 요 페이지만큼은 내가 눈을 부릅뜨고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뒤에 거는 조금 놓쳐도 돼요. 뒤에 내용은 조금 놓쳐도 되지만 여기는 놓치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 참여연구원 현황을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이제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할 때는 RCMS나 이지바로 상에 나와 있는 홍길동이의 인건비 계상률만큼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RCMS나 이지바로 상의 홍길동의 인건비가 50%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계속 100%씩만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하면서 홍길동의 인건비가 50% 초과 지급되고 있으니 복원 조치하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려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하시는 기관들은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바로바로 수정을 하시는데, 상당수 많은 기관분들이 그냥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상시 점검 때 계속 저희가 미흡사항을 보내도 수정이 안 되다가 최종 정산할 때 어쩔 수가 없이 저희는 이제 불인정을 한단 말이죠. 50%. 그러니까 막 3년 과제면 36개월만큼의 50%를 불인정을 하면 몇 천만 원이 불인정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제 와서 인건비 계상률이 잘못 등록되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간사분들한테 인건비 계상률 수정하려고 변경 신청을 하면 과제 기간 끝났는데 간사분들이 그거 변경 안 시켜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불인정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설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인건비 계상률 잘못 등록돼 있고 참여연구원 등록 안 돼 있고 참여 기간이 잘못 설정돼 있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불인정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한 번 불인정되면은 금액이 커진단 말이죠.
매달 같은 금액이 계속 불인정되니까. 그래서 이거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 참여연구원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용일자 확인.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용일자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꼭 보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종료 이전 이후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개발기간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사용일자가. 그리고 사용일자라 함은 RCMS에서 거래처로 이체한 날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체일자죠. 그죠? 그건 이체일자고 사용일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사용일자란 뭐냐? 연구개발 결과에 제가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주고 요런 재료를 하나 구입을 했다고 쳐봐요. 요런 재료를. 그럼 이 100만 원의 재료비는 언제 사용이 되는 거냐면 이 재료가 시제품이나 이런 데에 딱 부착될 때, 그러니까 과제에 쓰일 때, 그때 쓰이는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그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구개발 기간 이내여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회계법인에서는 이 재료가 언제 부착됐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저희가 무슨 현장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 부착됐는지 모르니까 입고일자를 본다. 입고일자와 검수일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5가지 날짜를 확인을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일자, 신용카드 매출점표에 보면 거기 날짜 나오잖아요. 그 날짜, 또 뭐죠? 우리 용역결과, 용역결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결과보고서에 또 날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용역결과 보고서상의 일자, 그리고 검수확인서상의 검수일자가 12월 31일 이전으로 찍혀 있어야 인정이 된다. 만약에 검수일자가 27년 1월 8일이다. 그럼 불인정. 만약에 26년 말이 단계기간 종료라고 할 때, 단계기간 종료가 26년 말이라고 할 때 검수확인서상의 검수일자가 27년도다. 그럼 불인정이라는 거죠. 용역결과 보고서를 이제 저희가 보완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증빙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올리실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보고서 일자를 보는 거예요. 회계법인에서는. 물론 내용도 보지만 날짜를 제일 먼저 봅니다. 날짜를 보니까 그러니까 용역 보고서 일자가 27년도 1월 13일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아무리 충실하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그건 날짜가 안 맞아서 불인정인 거예요. 그래서 회계법인은 생각보다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구나.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재료라든지 그런 연구활동비 말고 장비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다 완료가 돼야 된다. 장비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자,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받을 수 있었던 매입부가세는 다 빼야 된다. 실적에서. 수행기간간, 즉 주간기간과 공동기간, 공동 1과 공동 2와 또는 공동 1과 주간의 위탁기간과 거래를 하면은 불인정이다. 내부기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거래하는 것도 당연히 불인정이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무튼 우리 컨소시엄 기관들끼리는 현금 거래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또 전문가 활용, 이건 거래뿐만 아니라 전문가 활용비도 우리 컨소시엄 기관 내에 있는 전문가분을 쓰실 때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기간 간 거래가 안 되는 것처럼 전문가 활용비도
수행기관간 또 내부 전문가 활용비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업이든 비영리기관이든 따지지 않고 이제 공통적으로 불인정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고, 요 밑에 내용들은 이제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제 불인정 유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번 볼게요.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이 되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액 변경이라고 돼 있지 증액 변경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증액될 때도 승인받아야 되고 감액될 때도 승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증액될 때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기업, 내가 이제 뭐 기업이에요. 근데 현금 인건비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1억 5천을 써야 될 것 같아. 현금 인건비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습성상 좀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산이 1억인데 1억 5천만큼 써도 될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이제 회계법인이든 아니면 뭐 간사분이든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죠. 이거 사전 승인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쓰려면. 그러니까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거꾸로 그게 아니라 감액될 때 현금 인건비 예산이 1억인데 실제 보니까 신규 채용이 늦게 됐어. 그래서 7천만 원밖에 못 쓰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죠? 1억 중에 7천만 원만 쓰는 상황이면 3천만 원이 남으니까 3천만 원 인건비가 남았네? 우리 재료비 부족한데 재료비로 옮겨 써야지. 세목 간의 변경은 통보성 변경이라고 하니 그냥 변경해서 쓰면 되는 거겠군. 이렇게 하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불인정 3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법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경우에 처음 협약 맺었을 때 현금 인건비 예산 금액하고 실제 현금 인건비 사용 금액이 있잖아요. 그 총괄표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현금 인건비 잔액이 뭐 3천만 원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최종 잔액을 봐요. 최종 잔액으로 가서 3천만 원 남았나? 근데 3천만 원이 안 남았어요. 최종 잔액이 그냥 빵이야. 그 얘기는 현금 인건비 잔액 3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는 전문기관 사전 승인 공문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공문이요? 난 뭐 승인 공문 받은 거 없는데요. 그럼 불인정 3천. 이렇게 허무하게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비슷한 얘기로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는 또 뭔가 규정이 있어요. 감액 후 타 용도 전용 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는 꼭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말고 우리 그 현금 인건비 인정 분야의 과제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 현금 인건비 계상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아니더라도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중소중견기업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요건 때문에 현금 인건비를 잡은 경우에 그 현금 인건비를 감액하고 만약에 기존 인력 인건비로 전용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현금 인건비 총액은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신규 인건비 3천만 원 남은 거를 기존 인건비한테 3천을 더 줬어요. 그러면 현금 인건비 총액은 변경이 없는데 신규 인건비는 3천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이럴 때 전문기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즉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 없더라도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 감액을 시키고 그 금액을 다른 용도 기존 인력이든 재료비든 뭐든 아무튼 돌렸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승인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청년 의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부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청년 의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가 만약에 남았다. 얘는 승인받아서 전용할 수 있거나 이럴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냥 무조건 반납이다. 그리고 연차별 현금 인건비 변경 요건 산업부만 해당 사항이니까 그냥 좀 넘어가고, 인건비 자계자이체 시기를 주의하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 지급하기 전 자계자이체 금지. 즉 우리 요거 이제 실무적으로는 선자계자이체 금지라고 하는데, 우리 인건비는 그 자계자이체 허용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자계자이체를 받아서 이제 급여를 지급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에. 그러니까 자계자이체를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되고, 내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그리고 자계자이체를 받아야 된다. 좀 현실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까지 자계자이체 받고 급여 지급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다 안 되는 건가요?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써왔으면 잘못된 거고, 그걸 다 복구시킨 다음에 재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고요. 일단 급여 지급하고 그리고 자계자이체 받아야 된다. 연구실 운영비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요거 좀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